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태풍에 모두들 안전하시길 기원하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60.5원입니다. 잭슨 홀 미팅 악재로 인해서 리플이 440원대까지 주저앉은 이후에 1시간 전에 47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약 20여일간의 가격 따지기를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소폭의 오름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매도의 힘을 못 쓰면서 46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다만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35억 원 수준이었던 리플 XRP가 오늘은 123억 원 수준으로 거래량이 4배나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서운해하시기보다 다시 늘어난 거래량을 통해 앞으로의 리플 상승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G7의 러시아 원유 상한지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의 주요 증시가 휘청인 상태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과거부터 러시아와 교역의 비중이 컸던 독일의 타격이 매우 클 텐데요. 이에 따라서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 전기와 가스를 서로 나눠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오펙 플러스도 석유 감산을 결정하면서 겨울이 오기도 전에 현재 대외적인 상황은 더욱더 불안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재무부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렉시를 뒤에 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제국의 제재 회피를 위한 러시아의 거침없는 행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5번째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에서는 올해 CBDC 출시를 앞두고 4개 공공부문 은행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범 사업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은 핀테크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핀테크 업체들 목록에는 미국을 거점으로 한 FIS가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FIS는 인도 중앙은행과 다양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FIS는 리플의 파트너사 중의 하나인데요. 만약 CBDC 시범 사업을 위해 FIS가 핀테크 업체들 중에 대표로 선정이 되면 리플의 확장성은 5번째 경제대국 인도까지 포함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쉐어스는 주간 자금 흐름 검토에서 리플 XRP가 3주 연속 플러스 주간 흐름으로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약세 심리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몇 안 되는 디지털 자산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리플 XRP는 50만 달러의 유입이 있는 솔라나와 10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던 카르다노 등의 암호화폐와 함께 한 주 동안 총 20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고 이 세 자산 외에도 총 1790만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소스에 위한 툴로 활발하게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에서 1110만 달러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 920만 달러 유입이지만 대부분 주요 암호화폐가 공매도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 XRP의 경우는 솔라나 카르다노와 함께 유입량 자체는 적지만 비트코인에서 대규모 유출이 계속되는 배경에서의 유입이라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조한 거래량 속에 이들 자산으로의 유입이 지속된다면 이들 코인은 다음 알트코인 시즌이나 불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약식 판결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플란 설명에 의하면 약식 판결에 대한 요청이 9월 13일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기사에 의하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트윗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약식 판결 브리핑에서 보고 싶은 한 가지는 리플이 XRP와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로 비교하는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카드가 테이블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제레미 호건은 더불어서 가장 유력한 해결 기간은 지금부터 11월 말까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테이블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 전에 존 디틴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리플의 커뮤니티 대표 존 디틴 변호사가 트윗에서 약식 판결 요청서가 공개되면 우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전 리플 직원들의 증언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를 볼 것이다. 힌먼과 다른 SEC 관계자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레미 호건과 존 디틴 변호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지 현재 리플과 SEC 소송 이면에 SEC에게 불리한 엄청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제이 클레이튼 전 SEC 회장이 2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XRP 레저 에이펙스 개발자 서밋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클라이트는 크립토뉴스 기자에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의 작은 블록체인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XRP 레저 기조 연설로 요청한 리플의 전략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인 것 같은데요. 클레이튼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의 기조 연설을 준비할지 참 기대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 SEC 위원 존 리드 스타크가 암호화폐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90년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던 당시에도 기술 옥죄기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당시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고 기술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걸러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달리 장점이 없기 때문에 SEC는 규제를 통해 사기, 범죄, 속임수, 도둑질 등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제가 토론회에 참석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로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 관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가 정부나 의회는 암호화폐 관할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왜 SEC가 하고 있는지. 세 번째가 만약 현재 명확한 관할권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SEC가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율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 SEC 관계자들 안에서도 이야기가 이렇게 분분한데 그 안에서 나오는 집행권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요. 부디 편안한 오후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